안녕하십니까, 정문함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국가무역기관들의 밀수행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도를 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죠. 이게 9월 말 10월 초입니다. 심양군구에 있는 제79집단군, 이 79집단군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관 아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심양군구 79집단군은 이 북한의 주요 거점들,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 조직된 부대입니다. 애초 북한이 수뇌부를 겨냥해 조직됐다기보다는 북한을 겨냥한 부대로 최근 북한 지도부까지 겨냥하는 것으로 임무가 확대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79집단군이 훈련을 했다는 건 북한을 그냥 직방 위협을 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중국은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했을까? 그것도 시진핑 주석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구글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훈련이 진행된 건 이 북중 관계, 북한하고 중국과의 매우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지금 북한은 삼수발전소 이 언제로 압록강의 물을 모두 빼돌려서 여기 단천시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록강의 수원이 되는 가림천, 장진강, 운총강, 허천강, 이 큰 네 개의 강을 모두 이 삼수발전소 언제로 모아서 이쪽으로 산을 뚫고 수구를 내는 겁니다. 수구를 뚫고 그 사이에 계단식 발전소들을 건설하면서 여기 단천시로 물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록강으로 흐르던 물을 모두 동해바다로 뽑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러분들도 북한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는데, 이 압록강에 있는 모든 섬들은 다 북한의 소유입니다. 1960년대 북중 간의 국경조약을 체결할 때 중국이 백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신 북한은 압록강에 있는 섬을 전부 소유한다, 이렇게 협약이 맺어졌는데요. 그래서 압록강의 섬들은 다 북한 소유인데, 이렇게 압록강의 수원이 되는 강들을 모두 삼수발전소 댐에 가두었다가 동해바다로 떨어뜨린다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압록강의 수원이 기존보다 3분의 1로 줄고요. 또 더욱이 큰 문제는 압록강에 있던 이 많은 섬들이 모두 중국 쪽에 가서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북중 간에 상당한 국경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게 중국이 가장 꺼리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물 문제라는 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기아가 발생하고 모든 자연현상, 자연재해 이런 게 물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이 압록강을 이용해 전기도 생산하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모두 다 끌어가서 동해로 떨어뜨리겠다. 중국으로선 참 골 때리는 일이고 열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 중국 당국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단천발전소를 건설했죠. 이젠 공정률이 거의 50%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거기에 최근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관해서 79집단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왜 그랬냐? 이게 바로 북한의 국가무역, 이른바
외화벌이 기관들, 무역기관들의 조직화된 밀수행위입니다. 이 밀수행위로 하여서 중국을 몹시 격분시켰다는 거죠. 애초 중국은 북한의 밀수행위를 그대로 눈감아 주었습니다.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돕고 싶은데 미국이 계속 감시를 하고 계속 조언을 주죠. 너희들 북한을 계속 이렇게 도와주다간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다. 경제 제재를 비롯해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각종 제재를 다 너희들한테 뒤집어 씌울 거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감히 대놓고 북한하고 무역을 못합니다. 대신 북한의 밀수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죠. 밀수를 통해서 지금은 북한의 광물, 석탄, 지역 목재까지도 통나무죠. 모두 지금 압록강을 통해 밀수의 방법으로 중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밀수가 본격화됐는데 이 밀수라고 하면 이게 딱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곳으로나 마구 밀수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 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가 양강도 보천군 하전협동농장 봉수작업반입니다. 보이시죠? 이 건물이 국경경비대 중대 초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 있죠. 이 국경경비대 초소로부터 이 강까지 도로가 났습니다. 자동차 도로인 거죠. 자동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국경경비대 마당에서 이렇게 압록강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거 일부러 그물 위쪽에다 그었는데 자, 이게 다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다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여기다 다리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밀수는 계속 해야 되니까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등짐으로 날랐는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도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놓았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다리를 놓으면 이건 뭐 뻔히 위성에 감시되는 게 뭐 다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물 밑에 돌을 쌓은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쭉 돌을 쌓았는데 강을 건너갈 땐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강에 서서 이게 뭐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물입니다. 이렇게 서서 길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전등을 비춰들고. 그러면 이 물속에 놓여진 다리, 이게 돌을 쌓아서 만든 다리인데 이 다리를 통해 자동차가 이쪽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중국 장백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예. 이 초소에서 주로 밀수되는 건 대개 휘발유입니다. 지난해 3월이죠. 대개 원유입니다. 이 초소를 통해 밀수되는 건 대개 휘발유입니다. 북한의 유경회사가 휘발유를 이곳을 통해 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3월이죠. 아주 기막힌 일이 있었죠. 중국 당국이 국경을 꽉 막아놨습니다. 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호응해서 국경을 완전히 통제했는데요. 그러니까 밀수의 방법으로 그때 처음 유경회사가 휘발유를 중국에 요구한 거죠. 그래, 중국 대방에게 휘발유 15톤을 가져오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중국 대방이 알았다, 너희들이 약속한 장소로 휘발유 가지고 갈게. 그래서 북한은 정확히 말하면 북한 보위부죠. 모든 밀수 행위는요 보위부가 개입됩니다. 무역회사라고 해서 무역회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회사가 보위부 간부들하고 함께 나와서 자기네가 국가에서 허가된 밀수임을 보여주어야 이 국경경비대가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유경회사가 중국 대방에게 휘발유 15톤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15톤을 가지고 약속된 저녁 11시에 왔다는 거죠. 정작 차를 들이대고 중국 쪽에서 여기 보시죠. 이렇게 가까이 서로 차를 마주댄 겁니다. 마주대고 휘발유를 넘겨받기 위해서 북한은 이 인민군 50호 답사라고 있습니다. 50호 답사라고 하면 인민군 답사 수경소를 의미하는데 이 50호 답사 수경소 이 50호 답사 수경소 자동차 석 대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동원해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죠. 그런데 참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유경회사가 중국에 있는 대방하고 휘발유를 요구할 때 단순히 휘발유 15톤 값이 얼마다 이렇게만 정했지 휘발유를 드럼통에 담은 것으로 가져오라 이런 약속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15톤짜리 그러니까 중국 상대는 15톤짜리 유조차를 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거죠. 유조차에 있는 휘발유를 자동차 적재함에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난감했죠. 시간은 촉박하고 밤사이에 다 해 제껴야 되는 겁니다. 낮이 되면 이거 공개적으로 위성에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 밀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 이때 여기 국경경비대원들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담당한 보위지도원이 이 밀수를 담당한 보위지도원이 해산 쪽에다 대고 전화를 몇 통 했다고 합니다. 이 국경경비대에서요. 그랬더니 해산 쪽에서 자동차 석 대가 올라왔습니다. 이 휘발유를 받기 위해서 그 자동차가 바로 러시아에서 수입해드린 것보다 러시아가 기증을 했죠. 한 몇 년 전 2014년인가 12년인가 그때에 2012년 이때에 러시아가 많은 소방차들을 북한에 기증했습니다. 이 소방차를 가지고 그런데 이 담당 보위원이 국경초소에서 전화 몇 통을 걸었더니 잠시 후에 소방차 석 대가 나타났다는 거죠. 불을 끄는 데 사용될 소방차가 여기에 온 이 휘발유를 실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조차에 있는 휘발유를 넘겨받기 위해서 석 대의 소방차가 동원됐다는 거죠. 이걸 보고 국경경비대원들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거죠. 참 그래서 소방차를 가지고 서로 이 강폭이 얼마 넓지 않습니다. 뭐 대략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53m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를 가지고 서로 호수를 넘겨서 여기 압록강을 통해서 휘발유 15톤을 다 넘겨받았다. 네. 그렇게 기막힌 일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봉수 국경경비대 앞 밀수통로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 자 여기에 또 밀수통로가 있죠. 여긴 주로 양강도 임업총국 그 북한 내각 임업성이 주도하는 통나무 수출을 하는 장소입니다. 왜 여기가 밀수 장소냐 하면 여기가 바로 이게 압록강이고 강폭도 아주 좁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자동차가 다 들어오게끔 길이 나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곳이 중국의 목재가공 공장입니다. 여기를 중국에서 장백현 마록구라고 하는데 여기가 마록구 목재 공장입니다. 이 내륙 쪽에서 통나무를 베어서 들이죠. 이 통나무들을 모두 다 이 마록구 목재 공장에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동차를 통해서 통나무를 여기까지 실어 오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국경경비대가 지키고 임업성 간부들이 나와서 차로 밀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쪽에서 차가 옵니다. 여기까지 강을 건너는 거죠. 강이 깊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와서 이 통나무를 적재하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서 곧바로 여기 목재 공장에 넣는 겁니다. 중국에서 현재 이깔나무 강목 형태로 넘기고 있죠. 북한은 강목 형태로 넘기고 있는데
이 이깔나무를 강목 형태로 넘기는 공장은 바로 여기 해산시 위원지구에 있는 여기 목재 가공 공장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강목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도로를 따라 여기로 옮겨가서 이쪽으로 밀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1차적으로 가공된 목재는요, 북한에서 대개 한 입방당 중국인 면패 2,400위안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년, 40년 자란 이깔나무에서 모두 한 4립방, 내립방의 통나무가 난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뭐 통나무 한 대에 중국인 면패 1만 위안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여기군요. 네. 이런 방법으로 여기에서 통나무를 밀수해 가고 대신 통나무 한 대당 약 1만 위안이라는 중국 돈을 북한은 받아 챙깁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가 해산 토끼 목장입니다. 또 이게 국경경비대 초소이고요. 대개 밀수 초소라는 게 뭐 북한의 국가기관 밀수다 하면 상당히 외지고 음침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중국 당국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약속된 거니까 다만 국경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국경경비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밀수 통로가. 네. 근데 여기는 물이 좀 깊죠. 여기로 주로 밀수하는 건 각종 강물, 고철, 이런 걸 밀수하는데 역시 이건 뭐 짐꾼들이 날라야 된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서 날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대형 기중기차가 온다고 합니다. 이 기중기차가 여기 압록강 일정한 곳까지 이 자동차가 들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면 여기에서 기중기차가 그 담겨진 화물이죠. 주로 강물 같은 걸 이 큰 부대 주머니, 아주 큰 부대 주머니가 있는데 이 부대 주머니가 한 500kg 정도, 400에서 500kg 정도씩 든다고 합니다. 이런 부대 주머니를 자동차에 한 두 개 정도씩 싣고 오는데 이런 걸 기중기차가 여기에 와서 다 물어내 간다는 거죠. 실어내 가면 여기에 압록강에 들어섰던 차는 뒤에 섰던 다른 차가 견인해서 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밀수를 하죠. 그리고 여기 또한 자, 이게 해산시의 가장 큰 원유 공급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밀수 통로입니다. 자, 도로가 여기까지 나온 것이 보이죠. 중국도 이렇게 압록강변에 다 뚝을 쌓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내려오게끔 다 막아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흰 점들 보이죠? 이게 다 국경경비대 초소입니다. 여기에 국경경비대원들이 밤낮 없이 여기서 국경경비대원들이 밤낮 없이 밀수가 밤낮 없이 개인들이 밀수를 하지 않나 감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 밀수는 다 허용된 거니까 자, 여기로 북한의 금강개발총국을 비롯해 유경회사, 그다음 뭐 강성무역, 뭐 여러 무역회사들 있죠. 대개 원유를 밀수할 때 그 정확히 말하면 휘발유입니다. 원유가 아니고 휘발유나 디젤유를 밀수할 때 이곳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 섬까지는 자동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말로는 이 섬까지는 자동차가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양수설비를 가지고 휘발유를 뽑는다. 그래서 이곳에 유조 차량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 원유 공급소이니까 그래서 이 유조 차량들이 여기에 나와서 원유를 채우면 휘발유나 디젤유를 채우면 여기 가져다 다시 저장을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로 밀수를 한다. 이게 다 보면 자, 여기도 중국 다 사람이 사는 마을입니다. 자, 이게 다 아파트들이고요. 이 고층 살림집들에서 뭐 밤에도 중국은 불이 하나니까 여기서 밀수가 진행된다는 걸 중국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북한 사람들도 다 뻔히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여기가 해산세관인데 지금 해산세관으로는 거의나 뭐 밀무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제재를 밀수가 진행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모든 무역기관들이 밀수 통로를 사용하는 거죠. 자, 밀수 통로라는 게 참으로 다양하고 뭐 어디라 할 것 없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는 해산 시멘트 공장입니다. 이게 옛날 시멘트 공장이었는데, 자, 여기가 시멘트를 굽는다고 하죠. 소성로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다 뭐 3층, 4층 이렇게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국경경비대 초소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하들 개가 되는 북한의 무역기관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 무역기관들이 여기에서 무역을 하는데 뭘 무역을 하냐? 자, 여기가 해산청양강산입니다. 이 해산청양강산에서 나오는 구리정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봉화성강인데 여기에선 연아연을 재련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연아연하고 여기가 마산성강이라고 여기에서 구리정강을 생산합니다. 이 구리정강을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되돌아 바로 이 해산세멘트 공장 앞에 가져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들이 내려가서 자, 이쪽까지 보죠. 물이 아주 얕죠. 물론 비가 내릴 땐 물이 아주 깊어지는데 북한 쪽에 하도 살림이 없다나니 뭐 이게 다 북한은 민둥산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러다 나니 뭐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다 가라앉고 강이 아주 얕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얕은 수역입니다. 이곳을 자동차가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15톤짜리 트럭들은 3, 4톤짜리 이런 작은 트럭들은 도하할 수가 없지만 15톤짜리 트럭들은 얼마든지 건너 다닐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로 바로 구리정강 그리고 연아연정강이 나간다는 거죠. 중국으로 밀무역되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뭐 해상강산에서 나오는 연, 아연, 구리정강만 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저 삼수발전소 이쪽에 여기 대봉강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강산인데 이 대봉강산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이 자,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봉강산에서 생산하는 것이 금입니다. 금하고 그 다음에 중석입니다. 이 중석이라는 게 한 킬로그램당 중국인 민폐로 60위안입니다. 이 중석이 매우 값이 비싼데 정강에서 40% 중석이 40%가 함량된 정강을 한 킬로그램당 중국에서 인민폐 60위안씩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정강도 역시 여기 도로를 따라서 여기 해산에 옵니다. 해산 쪽에 와서요. 여기 삼수발전소 댐을 넘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해산시이고요. 자, 이 해산시를 통해서 이자 여기 해산시멘트 공장입니다. 이쪽으로 강으로 중석을 넘긴다는 거죠. 대개 하루 저녁에 60톤 정도의 중석을 나른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받는 건 중석 함유량 40% 이상인 중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유량 40%인 중석은 그러니까 중석 정강이죠. 이 중석 정강은 킬로그램당 중국 인민폐 60위안 이렇게 넘겨주는 가격이 60위안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북한이 외화를 벌고 있고요. 뭐 거기뿐만 아니죠. 여기도 보다시피 이게 삼수군 포성리입니다. 포성리인데
여기도 주요 밀수통로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밀수통로다. 여기 보면 국경경비대 초소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가 국경경비대고요. 건물이고요. 그런데 이곳으로는 주로 뗏목이 다닌다. 그러니까 구명대나 이런 보조 공기를 채운 이런 보조 수단들을 이용해서 뗏목과 같은 걸 만들어서 밀수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큰 밀수가 큰 밀수를 못 하는 겁니다. 대신 여기에선 어떤 밀수를 하냐? 구리 정강 아주 구리 함량이 70% 이상인 이런 정강, 연아연도 함량이 7, 80%가 된 이런 정강을 주로 밀수를 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는 못 실어 나르고 대신 아주 값이 나가는 걸 한다는 거죠. 중국이 최근 이렇게 군사훈련까지 하면서 북한을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데는 바로 이 밀수통로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북한 소식통들이 이 밀수통로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저희들 파악한 대로는 단순히 이 밀수통로가 문제였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양강도 삼수군 포성리에 있는 밀수통로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여러 곳에서 최근에 이 밀수통로를 통해 마약이 있죠. 필로폰을 대량 밀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밀수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국가무역기관들입니다. 무역기관들을 내놓고는 이 밀수통로에 절대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역기관들이 밀수를 할 감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네한테 뭐가 있어야 밀수를 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통로를 이용해서 마약이나 아편, 대개 북한은 그렇죠. 필로폰이 있습니다. 필로폰은 주민들 사이에서 그램당 70위안입니다. 중국 인민币 70위안이고 아편은 후창군이 있죠. 김영직 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또 골 때리는 곳입니다. 자, 보죠. 여기가 고업노동자구입니다. 후창군 고업노동자구인데 여기가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쭉 가면 자, 보이시죠? 이게 상창강산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강산인데 이 상창강산은 금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석이 나오는데 이 금강석을 여기에서 재련을 합니다. 이게 다 재련 시설들입니다. 재련을 해서 순도가 아주 높아지면 그 순도가 높은 금정강을 이쪽으로 해서 고업노동작으로 간다는 거죠. 이 고업노동작으로 가서 바로 이 장소로 밀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장소로 밀수를 하는데 여기도 국경경비대 초소 보이죠? 이 장소에서 밀수를 할 때 뭘 하냐? 여기는 물이 깊습니다. 자동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밀수를 할 때에는 배나 뗏목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면 자, 이게 북한 임업총국 산하에서 관리하는 이 상창임산 여기 뗏목장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다 통나무고요. 자, 이게 만들어진 뗏목입니다. 이 수문을 개방하면 이 뗏목이 여기를 통해서 자, 압록강으로 내려가게 됐죠. 압록강으로 내려가는데 요새 통나무가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대개 북한이 여기에서 뗏목을 내릴 때에는 통나무를 운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밀수를 위해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뗏목 위에다 강물을 싣는다는 거죠. 이자 상천강산에서 나오는 구리정강이라든가 몰리부댕이 나옵니다. 몰리부댕정강 이런 걸 이 뗏목 위에 싣고 옛날엔 이거 뗏목을 싣고서 압록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 신우주까지 갔는데 이제는 그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그냥 압록강에 내려가서 여기에 뗏목을 붙인다는 겁니다. 이쪽에 뗏목을 붙이면
중국 쪽에서 통나무는 통나무대로 다 가져가고 그다음 통나무 위에 실었던 그 뗏목 위에 실었던 광석은 여기서 다 가져다가 또 따로 값을 계산해 북한에 준다는 거죠. 네, 뭐 자동차가 들어오는 장소는 여기라고 하고요. 예, 뗏목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져다 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여기 다 주민지구입니다. 중국 사람들 너무 잘 알죠. 또 한 곳이 있죠. 네.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장소인데요. 자, 이게 아직 이 기업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 여기에 자동차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큰 자동차, 대형 트럭들도 있고 소형 트럭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자동차들은 바로 이 김정숙군 김영지, 예, 여기에 있는 자동차들은 김영지급, 예, 옛날 후창군이죠. 여기 지금 이쪽 압록강 쪽에 숱한 건물들, 공장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다 보이시죠? 이게 다 2012년 이후부터 지금 건설이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 다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서 건설되고 있는 공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작은 기업에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 자동차들이 이 건설장들의 물류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 자재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건설 자재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북한에 휘발유를 보낸다는 거죠. 이 후창읍에는 여러 가지 광물이 많이 나옵니다. 김영지급이죠. 이 김영지급에 광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자 고급 노동자구에 있는 상창강산도 예, 몰리브덴과 금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에 로탄리라고 있습니다. 예, 예, 북한의 아주 유명한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인데 맞습니다. 예, 보이시죠? 이게 여기가 바로 북한의 그 후창군 김영직군에 있는 그 미사일 기지.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그 유명한 미사일 기지고요. 네. 자, 이쪽에서도 상당한 양의 광물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아직 제가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 광물들을 여기로 실어 나르고, 예, 여기도 배나 뗏목 같은 수단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여기에까지 다 운송을 한다. 북한도 여기까지는 자동차를 운송하는데 아주 흥미있는 거 있죠. 자, 여기 쭉 보시면 유류 저장소, 예, 이걸 지어버리니까 보이시죠? 이게 201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요. 자, 보면 옛날엔 이게 2008년까지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농사를 짓는 논밭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 2012년, 예. 이때 대충 형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건설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건물도 이때 들어섰습니다. 네. 2012년이면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을 때이죠. 네. 이때부터 이걸 준비해 오다가, 자, 이건 2013년. 2013년에도 뭐 이때는 오히려 건설이 더 후진한 것 같네요. 제대로 지어진 건물 터전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2013년부터 2014년, 자, 보십시오. 1년 사이에 건물 지붕도 환해졌고, 자,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유류탱크가 들어섰습니다. 예. 이게 유류탱크이고요. 북한의 유류탱크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비교해 보일 텐데요. 예, 비교해 보면 이게 유류탱크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긴 이쪽에서 휘발유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유 정제 시설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냥 중국의 일반 밀수꾼들 아니면 어떤 자그마한 기업이 이곳을 통해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꾸준히 휘발유를 실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휘발유나 디젤류를 저장할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유류 저장소로 여기에 이 하나 지어 놓은 겁니다. 이 터전을 두 개를 잡아 놓은 걸 보니까 하나는 휘발유고 하나는 디젤류가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2014년 사진이니까 요즘 사진을 보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현대화돼서 이 유류 탱크 두 개 다 잘 건설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빈 논밭에 유류 저장고까지 세울 정도로 여기는 세관도 없는 곳입니다. 압록강과 통하는 다리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 난데없이 이렇게 유류 저장소를 1년 사이에 후딱 지어 놓은 거, 이건 그냥 밀수를 위해서 지어 놓은 거죠. 밀수를 한 휘발유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걸 갑자기 가져다가 어디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이 강 가까이에 이렇게 유류 탱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 자, 보이시죠? 이게 이 산 밑으로 이렇게 다 길이 나 있습니다. 이게 군 초소이고요. 이것 역시 무역회사 건물입니다. 그런데 소식통들은 여기에 이 산 밑에 굴을 파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산 밑에 매우 큰 유류 저장소, 그냥 휘발유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용량은 밖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상당히 큰 규모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보면 1차적으로 그렇죠. 여기에서 밀수로 받아온 휘발유나 디젤류를 여기 연료 탱크에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양수장이나 휘발유 뽑는 시설 같은 게 옆에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조차를 통해서 여기에 있던 휘발유나 디젤류를 다시 이곳으로 옮긴다는 거죠. 네. 길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서, 자,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통해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길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여기에 휘발유 저장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좀 허술하죠? 휘발유 저장 탱크가 있는데 왜 주변 경기가 이렇게 허술하냐? 그런데요, 생각외로 북한이 보면 휘발유 저장 탱크들이나 주요 군시설들 의외로 경비가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경비를 허술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울타리나 뭐가 없다고 해서 경비가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 주변에는 이 내부 시설을 지키기 위한 비밀 은폐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이하면 여기에서 도로를 감시한다든가, 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도로를 이렇게 다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도로가 나 있고,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내부에 감시 초소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울타리도 없고 여기 이렇게 빗물에 흘려서 흘기만에 패이기도 하고, 별 볼 것 없다. 조금 숲이 있는 거 내놓으면 정말 별 볼 것 없는 장소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여기가 큰 휘발유 탱크이고 의외로 이 내부적으로는 경비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은 정말 이게 양강도에만,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이런 밀수 장소가 몇 개나 하면 삼지연에 또 있죠. 여기에 여기 삼지연에도 역시 이렇게 이쪽에 밀수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관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냥 밀수품들이 오가는 거죠. 여기 삼지연으로부터 해서 여기 이쪽까지 해서 보면 양강도 한 개 도에만 밀수 장소가 한 9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곳 정도인데 대개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지정된 원인이 밀수를 해도 국가보위부가 이걸 감시를 합니다. 국가보위성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가 용이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곳이나 마구 밀수를 하면 이거
감시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밀수하고 국가 밀수를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들도 조금씩 뭐 밀수 물건이 생기면 이렇게 압록강을 몰래 건너가서 밀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밀수하고 이걸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수 장소들을 따로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뭐 이 주변이 중국 공안들로 쭉 깔려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 밀수통로 여기로 아편, 필로폰 뭐 이런 마약을 넘기다가 이게 중국 공안기관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 국가안전국의 감시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국경에 대한 경비가 매우 삼엄해졌다. 네. 그래서 10월달 며칠 동안 아직까지 이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안들이 철수하지 않아서 밀수는 다 중단된 상태다. 예, 이게 소식통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 마약이 넘어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있죠. 삼수발전소 내가 처음에 언급했는데 삼수발전소 문제도 있고 단순히 마약이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단천발전소 제가 처음에 언급한 바가 있지만 단천발전소 문제까지 겹쳐서 북중 관계가 매우 위태롭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국경이 다 막혔으니까 그나마 돈줄이 막힌 북한이 의지할 곳이란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마저도 이렇게 국가 밀수를 다 막아 놓았다고 하니까 아마 북한으로선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글쎄 여기 소식통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국가기관들이 필로폰, 아편 이런 마약류를 밀수했다. 그게 중국 국가안전국에 포착돼서 국가 밀수를 다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단천발전소라는 물 문제가 있죠. 아주 이게 정말 복잡하고 큰 문제입니다. 자칫 중국하고 크게 충돌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로 하여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엄청 심합니다. 네, 중국이 매우 강력하게 협박을 하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 네, 최근에 그 일환으로서 이렇게 국가 밀수도 다 중단시켰다. 여기에 뭐 강성무역 유경회사 무슨 뭐 북한 뭐 무역기관들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여기에 뭐 강성무역 그 뭐 여기에 보면 뭐 진짜 그래 뭐 여기에 보면 뭐 유경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양산 총국, 그다음 뭐 능라 총국, 뭐 727 회사, 뭐 한 이 시멘트 공장 내부에만도 1~8개의 무역기관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무역기관들 이게 그러니까 북한 무역기관 양강도 사무소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다 이 외진 곳에 사무소를 두었냐? 밀수를 위해서입니다. 이 세관을 통해서 물건을 넘기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세관으로 물물이 오가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이젠 이렇게 밀수 통로들을 잠겨 놓고 이 밀수 통로 가까이에 사무실들을 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수 통로 가까이 여기가 바로 중대입니다. 국경경비대 중대부고요. 한 개 중대가 있고요. 네, 여기를 통해서 여기 또 보면 뭐 여기 다 사람이 사는 마을입니다. 북한이 뭐 국가 밀수다 해서 북한의 무역기관들이 밀수를 한다 해서 뭐 보이지 않는 아주 으슥한 이런 곳에서 밀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민들이 한이 보이는 곳, 중국 사람들도 다 보고 북한 사람들도 다 보이는 곳에서 밀수를 합니다. 이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보십시오.
여기 뭐 북한에서도 여기서 밀수하는 거 다 보입니다. 이게 다 높은 아파트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밀수차들이 밤중에 오가는 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게 다 높은 아파트들입니다. 자, 보시면, 자, 보이죠? 아주 큰 아파트들입니다. 여기서 밀수가 진행된다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들이 북한의 국가기관, 그러니까 외화벌이 기관들과 하고 밀수를 할 때 절대로 외진 곳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외지고 음침한 곳에서 북한 무역기관하고 밀수를 하다가 그게 밀수를 하다가 그게 북한의 무역기관이 아니라면 혹시나 모를 북한의 뭐 마적당 같은 그런 깡패 집단에게 속히운 것이라면 밀수를 하던 사람들은 그냥 물건을 다 털리고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도 다 이렇게 한이 공개된 개방된 장소에서 무역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뭐 이 압록강 주변이라는 게 우리 몰래 밀수, 개인 밀수도 엄청 많습니다. 국가 밀수도 있고 개인 밀수도 있고 그리고 또 폐소라고 하죠. 상당히 살벌합니다. 그리고 또 폐소라고 하죠. 이 북한에서 1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떼강도들이 있습니다. 대개 한 10대 명부터 20명 사이로 조를 모아서 그냥 도강을 한다죠. 깡도강을 한다고 하는데 국경경비대의 도움이 없이 그냥 일정한 경비가 소홀한 장소들로 해서 몰래 중국을 건너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품에다 낫이나 칼과 같은 걸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중국 깊은 산골짜기들을 들이치는 겁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들을 쳐서 경운기, 오토바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기가 다 인삼밭들입니다. 중국의 인삼밭들이 엄청 많은데 인삼 이런 걸 그래서 닥치는 대로 훔쳐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국경이라는 게 그래서 매우 살벌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일반적으로 뭐 북한의 국가무역만 존재한다. 그리고 경비가 살벌하다고 하니까 뭐 개인들은 밀수를 못하거나 다 움츠러들었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지금 이렇게 국가 밀수 장소가 따로 있고 국경경비대의 경비가 아주 살벌하다고 해도 밀수도 여전하고 북한의 공개적인 이 강도 조직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탈북자들도 이 통로를 통해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압록강을 통한 북한의 무역, 밀무역이죠. 국가 밀무역.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미처 준비도 잘 못한 점이 있고 말주변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소식들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